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세종 FM 98.9 MHz 임재한의 세종납시유 진행자 임채한입니다. 세종납시유는 매주 명사를 모시고 그분들의 전공 분야에 관한 얘기와 인생관, 삶의 희로애락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매주 테마를 정해 그에 대한 지식과 정보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전 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의 이재민 박사를 모셨습니다. 이재민 박사는 세종시의 문화정책연구와 세종학 연구를 하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미래문화유산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연구원 내 세종지역학센터장을 맡으면서 지역학 연구에 전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재민 박사를 모시고 세종시의 다양한 문화유산, 문화예술 등 다양한 문화 이야기를 함께 나눈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이재민 박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98.9 MHz 세종 FM 임재한의 세종납시유입니다. OBS 라디오 99.9 MHz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임재한의 세종납시유 초대 손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이재민 박사님 납시유. 네, 안녕하세요. 세종납시유 청취자 여러분. 저는 대전 세종연구원의 이재민이라고 합니다.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원래 연구과제 착수해서 이제 자료 수집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지난 2월 세종지역학센터를 개소하고 센터장을 담당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 달에 세종 지역 학센터를 개소하셨구나. 네, 그러니까 어디다 하셨는 거예요, 그럼? 저희 연구원 내에 이제 지역학 전문기관으로 이제 원래는 대전 세종지역학연구센터가 이제 대전은 대전학연구센터로 세종은 세종지역학센터로 분리해서 다시 개소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오셨으니까 또 본인 소개 좀 멋지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세종연구원에서 세종시의 문화정책 연구와 세종학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이재민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제가 문화정책 연구를 맡고 있다 보니 어떠한 전공을 했는지 좀 묻는 사람들이 좀 많아서요. 네. 그래서 저는 학부와 석사는 이제 문화인류학을 공부를 했고 박사는 이제 문화 콘텐츠를 공부했습니다. 네. 문화인류학이 이제 지역 문화 자원의 원형에 관한 연구라면 문화 콘텐츠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시민들에게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지에 관한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바탕으로 저는 세종시라는 무대 위에서 문화정책과 지역학 연구를 하고 있고요. 문화정책이라고 하면 다들 이제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유산이 이제 지역에서 어떻게 펼쳐져야 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세종시가 어떠한 장밋빛 미래를 꿈꿀 수 있는지 그림을 그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문화에 대해서 다양하게 많은 공부를 하고 또 연구를 하셨는데요. 그 세종연구실에서 어떤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세종연구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대전 세종연구원을 살짝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전 세종연구원은 이제 대전과 세종 두 도시의 성장과 시민 행복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네. 양 도시가 출자 출연을 위해 만들어졌고 도시 계획, 건축, 환경, 경제, 행정 등 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이제 저는 이제 문화정책과 세종학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네. 내용적으로 봤을 때 크게 세 축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는 이제 지역의 내용을 구성하는 이제 원형에 관한 연구라고 할 수 있겠고, 다음으로는 이제 지역 원형 자원의 활용의 연구,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쌓아나가는 지역의 정체성 연구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원형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있었던 그거를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지역의 원형 연구라고 한다면 주로 인문학적 가치에 기반한 그런 연구를 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세종시의 인물 그리고 일제 잔재, 보도연맹 사건 이런 역사 연구를 좀 수행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가 이제 원형 연구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근현대적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지역 원형 자원의 활용 연구인데요. 아마 이 부분이 이제 비중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지역의 자원을 어떻게 문화예술로 그리고 문화산업으로 문화공간으로 어떻게 기획하고 시민들을 만나면 좋을지에 관한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역의 정체성 연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가장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연구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모색해 가는지에 관한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요즘 문화 콘텐츠라는 말들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지역 문화 콘텐츠가 이제 무엇인지 네.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 얘기를 하면 굉장히 좀 길 수도 있는데요. 예. 사실 뭐 지역 문화 콘텐츠 요즘 많이들 하시죠. 예. 그런데 지역 문화 콘텐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문화 콘텐츠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혹시 저기 사회자님 혹시 콘텐츠라는 말을 언제부터 썼는지 아시겠습니까? 뭐 그리 오래된 것 같진 않은데 요즘에 와서 또 문화적인 콘텐츠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콘텐츠의 등장은 이제 저희가 1990년대 후반 IMF 시대의 예. 도래와 궤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IMF 시기가 도래하면서 제조업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제조업이 기울어졌지만 새로운 산업이 부각되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드라마, 영화, 대중가요가 예. 이제 중국, 일본, 동남아에서 엄청난 큰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네. 그때 그러한 흐름이 한류라고 합니다. 네. 한류 들어보셨죠? 한류. 예. K컬처.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이 한류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가 만든 예술 작품이 돈을 벌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예.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 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하게 되면서 이를 진흥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가 느끼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기존의 영상 관련 기관을 통합해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만들었습니다. 아. 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설립되면서 예. 우리나라의 콘텐츠라는 용어가 이제 공식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사실 콘텐츠는 어법에 맞는 표현은 아닙니다. 음. 원래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한다면 콘텐트가 맞는 표현이긴 한데 예. 어쨌든 콘텐츠라고 하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좀 특별하게 내용적인 측면을 강조했다라고 그렇게 연구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지역 문화 콘텐츠는 이제 지역에 있는 그런 문화적인 내용을 이제 주요 소재로 하고 그리고 이것을 조금 스토리텔링 과정을 통해 가공해서 나타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초기에만 하더라도 지역 문화 콘텐츠는 이제 축제, 관광, 주로 산업과 연관시킨 그런 분야들을 의미했었지만 예.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를 활용한 뭐 공연이라든지 예술 그리고 네. 공간, 건축물, 거리까지 확대되는 그런 경향입니다. 예, 그 뭐 문화 콘텐츠 하면 뭐 축제 뭐 별거 이렇게 다 다양하게 들어가는데 그 뭐야 그 지역에서 그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매우 이렇게 중요하고 또 그게 굴뚝 없는 산업 맞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이재민 박사님이 뭐 이렇게 문화적인 콘텐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여기서 우리 한번 그 신청곡 하나 듣고 네, 좋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이 박사님이 신청한 노래 뭐 풍류의 아름다운 세상을 듣고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아름다운 세상을 뭐 이렇게 신청한 이유가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가을에 예. 여기 세종 FM에서 세종 인사이드에 출연을 했었습니다. 예. 그때도 노래 하나를 신청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말이 너무 많았는지 노래가 편집이 되었었습니다. 안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조금 아쉬웠는데 세종시에는 지역 예술 상주 단체로서 퓨전 국악 그룹 풍류라는 그런 밴드가 있습니다. 예. 그 그룹은 이제 지역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스토리텔링 과정을 통해서 예. 노래로 만들어 앨범을 발표하는 그룹인데요. 예. 뭐 조치원에 있는 그 낫도깨비 이야기 그리고 세종대왕의 여인이었던 안타까브의 그런 이야기, 네. 그리고 아홉거리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지역의 이야기를 활용해서 가무악극 등의 콘텐츠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풍류의 노래 중 아름다운 사람 세상이라는 노래를 먼저 신청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건전함과 건강함이 매우 좋기 때문에 신청하겠습니다. 우리 이 박사님 내가 국악인이라는 거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네. 그러면은 풍류가 부르는 아름다운 세상 들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햇살이 바람에 실려 땅에 닿으면
살지 내일은 어제를 푼 채 버리지 말아야 할 마음이 있다면 살고 싶다는 의지 버리지 말아야 할 마음이 있다면 생명을 살피는 태도 그것은 우리가 그리는 아름다운 사랑 그것은 우리가 지키는 아름다운 세상 싹은 돋아나 자라고 키는 훌쩍 하늘로 향하면 촉촉히 땅을 적시는 빗줄기 내 안에 온기를 뿜은 채 버리지 말아야 할 마음이 있다면 지키고 싶은 사람 버리지 말아야 할 마음이 있다면 잃고 싶지 않은 사람 그것은 우리가 그리는 아름다운 사랑 그것은 우리가 지키는 아름다운 세상 그것은 우리가 그리는 아름다운 사랑 그것은 우리가 지키는 아름다운 세상 하늘이 시여 이 땅에서 가난과 질병 분열과 상처가 없는 행복의 나라에서 살게 해주소서 자연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세상 우리 모두 그리며 살게 하소서 그것은 우리가 그리는 아름다운 사람 그것은 우리가 지키는 아름다운 세상 그것은 우리가 그리는 아름다운 사랑 그것은 우리가 지키는 아름다운 세상 그것은 우리가 그리는 아름다운 사랑 그것은 우리가 지키는 아름다운 네, 풍류의 아름다운 사람 세상을 들으셨습니다. 이 박사님, 네. 그러면은 세종시의 그 정체성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이제 세종학 연구를 이제 지역학 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뭐 지난 2월에 이제 세종 지역학 센터가 개소를 했고 음.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예. 혹시 사회자님 혹시 지역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지역학 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네. 그 지역 연구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세종시에서도 지역학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예. 어떻게 보면 이 지역학이 지역의 모든 것을 그렇게 연구한다기보다는 예. 지역의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구현하기 위한 연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지역의 정체성은
이제 수백 년이 걸릴 수도 있어서 매우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과정이겠죠. 예. 하지만 이러한 측면에서 세종시는 아직 12년밖에 되지 않는 소년과 같은 도시라고 예.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세종시에서는 이러한 정체성을 조금 임의적으로 예. 탑다운 방식으로 뭐 창조하는 그런 과정을 좀 하고 있는데 그 매개가 바로 한글이 되겠습니다. 네. 한글을 통해서 한글이라는 이야기를 지역에 부여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정체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 박사님께서 12년밖에 안 됐다고 하지만은 그 전부터 또 뿌리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로 치면 여기도 뭐 상당한 오래된 지역인데 이제 일단 그 만들어진 거는 12년밖에 안 된 것을 네, 좀 맞습니다. 강조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그 한글은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신도시에 부합되지 않나라는 그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 시골 지역은. 근데 원도심과 어떻게 하면은 그 조화롭게 그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 예. 맞습니다. 예. 굉장히 좀 멋진 질문인데요. 네. 지금까지 사실 세종학 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그런 세종시의 정체성은 네. 도시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는 이제 한글을 가지고 활용해야 되겠지만 네. 세부적으로는 이제 세종시 신도시와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투트랙 전략을 취하여야 예. 되지 않을까라고 예.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신도시의 권역은 사실은 그 과거 역사 문화를 이제 계승했다기보다는 예. 행정수도라는 새로운 그렇죠. 예. 미래 정체성을 부여한 곳이기 때문에 예. 한글이라는 정체성을 이제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는 반면에 이제 조치원, 전이면 등과 같은 읍면 지역은 이제 한글을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그 지역의 역사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정체성을 조화롭게 좀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우리 여기 건설하면서 예전에 있던 뭐 산이나 들판 이런 걸 다 밀어내고 새로 만들기 때문에 그게 맞는데 그 신도시와 그 원도심은 그대로 있잖아요. 환경적인 그 환경은 개발을 하더라도 정비는 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신도시와 원도심의 그 조화를 잘 그 이뤄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그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뭐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듯 세종시의 도시 형태는 예. 이제 신도시와 원도심이 굉장히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기 예.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종시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원도심의 주민들에게도 공감을 얻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이러한 공감이 기반이 될 때 하나의 브랜딩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그 원도심 사람들은 세종시가 오라고 이렇게 내줬더니 좀 뭐 손해 보는 느낌? 이런 문화적인 그런 게 손해 보는 그 느낌이 든다 하는데 이제 그거를 잘 이제 그 믹서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대전 세종 그 연구원에서는 문화 정책과 그 지역학이라는 그 관점을 통해서 어떻게 세종 지역을 그 발전해야지 좋을런지 또 제시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연구원에서 좀 이런저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조치원, 전이, 전동, 부강과 같은 지역은 이제 한글을 받아들이면서도 각 면 단위가 가지고 있는 숨어 있는 역사 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발굴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조금 최근에 아쉬운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조치원 지역에 사실 조치원 지역이라고 하면 일제 강점기 근대 도시로서 그래서 이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존재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예. 그런데 얼마 전에는 이제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했던 혹시 예. 연기 복싱장 아십니까? 저 기억나는데 뭐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사실 안타까워요. 최근에 없어졌는데요. 예. 사실 그 권투장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예. 형태의 권투체육관이었고 예.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로도 많이 급부상되었던 지역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개발 논리 때문에 좀 신압으로 소실되었다고 할 수 예. 있겠습니다. 예. 사실은 조치원에서 사라지고 있는 그런 역사 문화를 담고 있는 그런 공간이 사라지고 있는 곳이 점차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로 생각이 들고요. 예. 여기에 미쳐 볼 때 사실 뭐 전이면 지역 또한 굉장히 특이한 좀 그러면 백제 이야기가 있는 곳입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제 불비상이 발견된 지역인데요. 예. 그 불비상은 이제 국보 보물로 지정되어 있어서 지금은 국립청주박물관에서
특별한 공간에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거 네. 빨리 우리 세종시로 갖고 오고 싶은데. 사실은 가지고 와야죠. 아, 근데 맞죠? 좀 장기적인 알겠습니다.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은 청주박물관에서 내놓지는 않을 겁니다. 아 그거 갖고 오는 건 문제 없다 그래요. 예. 네,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이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야기를 주제로 공주, 부여, 예. 익산 등 백제 유적 도시로 알려진 지역과 충분히 또 연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예, 들었습니다. 백제적으로. 네. 예. 그리고 북왕면의 이야기도 참 흥미롭습니다. 예. 뭐 독립운동가 박열애의 아내이면서 대한민국 독립을 이뤄냈던 가네코 후미코부터 네. 그리고 일제 강점기의 탄압 속에서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던 김제식 이야기, 예. 뭐 통일뼈를 개발했던 최현옥 박사, 어우. 한국 전쟁 때 백마고지 전투를 이끌었던 김종호 장군 등 예. 다양한 인물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 곳입니다. 예. 따라서 이러한 이렇게 묻혀져 있는 이야기들을 발굴하면서 역사 자원의 스토리텔링 과정을 통해 행정복합 도시 및 주변 도시와 연계를 하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시면서 제가 좀 그래도 가슴 아픈 게 딱 네. 떠올랐는데 그 조치원역 있죠. 새로 지으면서 그 일제 때 그 지은 그거 그 조치원역에 나는 지은 게 굉장히 지금도 가슴 아프거든요. 그거 딱 있었다면 정말 뭐 미술관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러면은 맞습니다. 정말 좋을 건데 맞습니다. 아 그 지금 불현듯이 이렇게 네. 떠오르네요. 예. 맞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세종시에는 이제 뭐 스토리도 많고 그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이렇게 난 고장이거든요. 근데 말씀하시면서 우리 제가 살고 있는 금남면 그 대평리는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또 고향을 사랑하시는 국장님 뭐 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 사실은 금남면은 가장 세종과도 연관이 되는 세종대왕의 충신 네. 성산문의 사당이 그렇죠. 문절사가 있는 곳이죠. 예. 1900년 초반에 옮겨와서 음. 지금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금강대도라는 음. 민족 종교의 본산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이 금강대도는 이제 한국적 종교 사상을 계승하면서 새롭게 승화시킨 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뭐 금강대도는 또 우리 이제 민족 종교라고 해서 네. 초등학교 역사 우리 지역학 역사 교과에서 사회 네, 네. 배우고 있어요. 네네. 예, 그리고 뭐 일제 때 많이 이렇게 또 탄압을 맞습니다. 예, 받은 그 민족 종교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 시에서도 또 각별하게 생각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세종시를 방문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지 또 연구원으로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 세종시만큼 많은 방문객이 있는 곳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한국 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예. 세종시에는 3천만 명이 연간 방문을 하거든요. 그렇게 많아요? 네, 맞습니다. 아우, 근데 하지만 대부분이 뭐 공무원들이거나 네. 뭐 연구원들이거나 예. 뭐 출장 와서 회의하고 그렇게 가겠죠. 돈 쓰는 사람들이 오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들의 방문이 예. 단순히 방문으로 끝난다는 게 음. 아쉬운 지점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예. 그 3천만 명이 방문하지만 저희가 주요 관광 지점의 입장 계획을 보면 음. 한 170만 명 정도가 예. 됩니다. 200만 명이 되지 않죠. 예. 어쨌든 이것은 사람들이 세종시에 많이 오지만 음. 자기 업무만 처리하고 간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왕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종시에 오신다면 예. 세종시에 오신 김에 시간을 넉넉하게 두고 오셔서 행정복합 도시에 있는 수목원, 예. 대통령 기록원뿐만 아니라 조치원의 문화정원이라든지 예. 전임면의 비암사, 예. 전이향교라든지 예. 이러한 그 세종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공간을 꼭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가슴이 아픈 게 여기 오시는 분들이 여기서 하루를 묵을래도 네. 호텔이나 그 숙박 시설이 모자라서 맞습니다. 뭐 유성이나 뭐 천안, 뭐 대전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도 드렸었는데 예. 여기는 공무원들의 연구원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죠. 그런데 사실 지금 아직은 이제 행정복합 도시는 이제 그 호텔이 한 세 군데 정도 지금 뭐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 비용이 조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출장을 오면 이제 그 비용이 숙박 비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많은 공무원들이나 연구원들은 유성에 가서 자고 또 오는 그런 게 하고 기이한 있는데 현상. 그런데 얼마 전에 이번 시정에서 나성동과 어진동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을 수정을 좀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계획을 한다고 했고 상가 공시를 활용해서 이제 숙박 시설. 비즈니스 숙박 시설 예. 그래서 좀 가벼운 숙박 시설 형태가 아마 좋겠네요. 계획을 세우고 예.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사실 저도 이제 해설사로서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시면은
이제 뭐 이응달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응달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한번 자면서 이응달이 이렇게 야경도 이렇게 보고 가라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이응달이 예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사실 뭐 이응달이 하면 요즘 참 이렇게 얘기 드릴 게 많은데요. 예. 저희가 2023년에 음. 국내 이제 지역에 있는 그런 공간 음.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 음. 콘텐츠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100개를 뽑았거든요. 네. 혹시 1등이 뭔지 아십니까? 이응달이 아니야 혹시? 아쉽게도 이응달이는 아닙니다. 아니 뭐예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대전의 성심당입니다. 네. 다 해서 네, 네. 저기 대전 세종 다 합해서. 네네.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 전체에서 1등은 성심당입니다. 그래요? 네네. 아. 대단하죠. 예, 예. 그래서 성심당이라고 하면 요즘 대전을 당연히 떠올리는데요. 음. 성심당은 이 단순한 빵집을 넘어서 하나의 지역 콘텐츠가 된 곳입니다. 예. 세종시에서는 아쉽게도 하나가 음. 들어갔는데 유일하게 들어간 것이 바로 이응다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응다리는 로컬 100에도 선정되었고 이제 작년 연말에 이제 밤만복곡이라고 해서 이제 대한민국 야간 명소로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 박사님은 네. 이제 세종시에 왔다. 네. 어떤 사람이 왔는데 네. 뭐 시간은 없는데 꼭 하나만 보고 가야 되겠다 이러면은 네. 어디 추천해? 이응다리? 어디요? 저는 이응다리를 추천하겠는데 예. 사실은 그게 또 계절에 따라 좀 횡할 수도 예. 있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좀 그때의 시간과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예. 하지 않을까. 지금 사실 세종시의 주요 관광 지점 중에서는 음. 사람들은 이제 수목원을 가장 많이 찾고 있습니다. 예. 네네. 근데 저도 어디 뭐 방송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물어보더라고 그거를 거기 게스트로 나갔는데 그래서 제가 이응달이라고 하나만 딱 보고 한다 하면은 이응달이라고 했는데 뭐 계절 뭐 어느 때 뭐 이런 거 가리지 않고 그냥 이응달이가 좋다 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그 우리 이응달이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그 이응달이가 왜 중요하죠? 사실은 세종시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우리 세종시의 도시 형태가 어떻게 생긴지 아시나요? 알죠? 타원형. 맞습니다. 예. 환상형 구조를 가지고 예, 있죠. 어떤 사람들은 뭐 도넛 형태다. 도넛. 그리고 동그라미 도시다라고 예.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도시 가운데에는 오픈 스페이스, 즉 열린 공간이라고 하면서 최고죠. 이 열린 공간에는 전월산, 원수산, 음. 수목원, 호수공원, 중앙공원이 위치하고 있고 거기 빼놓네 대통령 기록관. 그렇죠. 대통령 기록관도 예, 예. 포함되어 있죠. 네. 그리고 동그라미로 돌아가면서 예. 이제 방곡동, 세롬동, 도담동 등 예. 주거 상호 공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예.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는 공간이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동그라미 도시다 보니 음. 어떻게 보면 오픈 시티라고도 예. 할 수 있겠는데요. 예. 즉 열려 있는 도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오픈 시티 자체가 바로 이 문화적 다양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고 예. 실제로도 세종시는 세종시로 많은 이주민들이 유입해 오기도 했습니다. 예. 저도 제 말투만 들어봐도 뭐 아실 텐데요. 저도 경북 여기 사람이 저도 여기 사람이 아닙니다. 예. 예. 하지만 여기서 이제 연구하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예. 과거 8만 연기군의 도시가 예. 현재 39만을 웃도는 예. 세종시가 되었습니다. 예. 이처럼 이제 많은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그래서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구현해내는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이 하나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박사님 저기 아까 뭐 이제 여기 고향이 아니라고 이렇게 했는데 말소리만 들어봐도 그럼 여기서 고향이 되려면은 최소 여기서 몇 년 정도 살아야지 고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은데요. 예. 전 한 5년 이상 살면 5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년 너무 짧고 10년 이상. 10년 이상. 왜냐면은 네. 뭐 예술하는 사람들도 뭐든지 10년 이상 해야지 네네. 예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할 정도인데 마당도 3년 이상은 쓸고 네. 나 마당 쓸 줄 알아 자랑하래. 네네. 예. 아직 저는 그럼 아직은 고향은 아닌 걸로. 네. 이제 열심히 만들어 하겠습니다. 가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 박사님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세종에 또 이사 오셨고 또 뭐 세종사랑이 그 대단하시고 세종 그 연구도 많이 하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또 여기서 우리 이재민 박사가 신청한 아이들이 부른 나는 아픈 건 딱지색이니까 별노래가 다 있네. 예, 이 노래를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안 들어봤거든요. 예.
입에 빵을 물고 똑같이 하루를 시작하고 온종일 한손엔 아이스 아메리카노 피곤해 죽겠네. 지하철 속 이 장면 어제 꿈에서 봤나. 아참 매일이지 지나치고 바쁜 이 삶에 그냥 한날에 그 애를 보고 말야. 평온했던 하늘이 무너지고 어둡던 눈 앞이 붉어지며 뭔가 잊고 온 게 있는 것 같아. 괜히 이상하게 막 울 것만 같고 그냥 지나치는 게 나을 것 같아. 나는 생각은 다 질색이니까. yeah. 카페인으로 잡은 초신을 빠졌고 하루 종일 신경 쓰여 토할 것 같아. 저녁길에 다 배고픈 같이 까먹고 그지 이상하지 근데 말야 있잖아. 처음 본 순간 뭐랄까 그립다가 나도 웃긴데 말야. 평온했던 하늘이 무너지고 어둡던 눈 앞이 붉어지며 뭔가 잊고 온 게 있는 것 같아. 괜히 이상하게 막 울 것만 같고 그냥 지나치는 게 나을 것 같아. 나는 생각은 다 질색이니까. 오랫동안 나를 아는 슬픈 표정을 하고 흔적 없는 기억 바코 과거의 미래의 차원의 세계의 1, 2, 3, 4, 5, 6, 7, 8 평온했던 하늘이 무너지고 어둡던 눈 앞이 붉어져도 다시 놓쳐버리는 것만 같아. 괜히 이상하게 막 울 것만 같고 그냥 지나치는 게 나을 것 같아. 나는 생각은 다 질색이니까. 아니야 지나치는 게 나을 것 같아.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네, 여자 아이들의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감상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임지한의 세종 납시유는 98.9MHz 세종 FM과 OBS 라디오 99.9MHz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박사님, 그 세종시는 한글을 많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왜 한글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건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밖에서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네. 세종시가 뭔데 자꾸 한글 문화도시를 지향해야 되냐고, 네. 왜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먼저 일단 세종시라는 지명이 네. 있습니다. 먼저 우리 도시 이름이 세종대왕의 세종을 가리키죠. 예, 묘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종대왕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세종대왕의 가장 큰 업적인 한글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2014년부터 세종시에서는 한글 진흥을 위해서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조례를 구성하고 네. 연구를 통해 로드맵을 그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도시 권역 내에서는 많은 공공기관이 한글의 자형을 적용한 디자인으로 건축되었는데요. 보람동의 광역복지센터나 예, 방곡동의 복합커뮤니티센터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역 예술인들은 한글을 활용해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보여주고 있고 네, 민간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더욱이 작년 연말에 혹시 문화도시 선정됐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봤어요. 예, 조금 경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네, 이제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이제 선정이 되었는데 그때 제가 썼던 비전이 세계를 잇는 한글 문화도시라는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올해는 이제 예비 문화도시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이제 시작할 거고요. 이제 올해만 평가를 진행할 텐데요. 평가가 통과가 된다면 내년부터 3년 동안 이제 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으로 세계 속 한글 문화를 잇는 도시로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세계를 잇는 한글 문화도시 주제로 대한민국 문화도시에서 선정된 것은 그 세종시 발전에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종시는 가장
극명한 경관을 가지고 있는 도농복합 도시다라고 예. 했었는데요. 예. 사실 긍정적인 관점에서의 도농복합 도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좀 비판적인 관점에서는 도농 분리 도시라고도 할 수 예, 있겠습니다. 맞아요. 분리돼 있어. 네네. 예. 그래서 도시와 농촌이 그만큼 분리되었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냐라고 할 수 있겠는데 바로 도시와 농촌의 차이입니다. 예. 뭐 행정복합 도시로 만들어지고 있는 신도시 권역은 이제 새로 조성되고 있는 도시만큼 새로운 인플라가 조성되고 있는 반면에 네. 원도심 권역은 그렇지 못합니다. 네. 뭐 원도심 지역은 이제 저치원, 전이, 부강을 중심으로 도시 재생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꾀하고 있지만 신도시의 인프라를 따라가기에는 한계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지역 간 격차가 매우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격차가 크다라는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죠. 음. 바로 지역 간 격차에 따라 나타나는 지역 주민들의 네. 상대적 박탈감이 가장 큰 문제점이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세종시가 2030년까지 도시 건설을 해야 되는데 음. 이런 도시 건설을 계속하면서도 원도심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런 것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그 금남면만 해도 또 많은 정비를 해서 도로에 있는 그 전봇대를 이렇게 다 지하 지중화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도시가 다른 데 온 것처럼 깨끗하고 이렇게 아름다워졌거든요. 이런 그 정비 사업들이 원주민들을 위한 배려인 것 같습니다. 그 세종대왕과 어떻게 연결해서 지역을 발전시킬 것인지 그 뭐 대안도 있죠? 네. 세종시의 정체성은 저는 도시 지명이 세종으로 결정되는 순간 예. 정체성이 시작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제 세종으로 결정되면서 즉 세종대왕과 어떻게 연계를 해야 되는지에 관한 숙제가 남겨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세종과 관련된 지역 자원이 이제 전이면의 전이초수부터 예. 장군면의 김종서 장군묘 예. 그리고 금남면의 이제 문절사 네. 등이 있습니다. 뭐 전인초수는 이제 세종실록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세종대왕과 가장 직접적인 지역 자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제 세종대왕이 이 초수로 눈을 씻고 안질이 치료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이지요. 네. 그래서 작년 연말에는 이제 성역화 작업을 통해서 전인초수 역사공원으로 만들겠다 하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그 지역이 사유지라서 소유권에 대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예. 여기에 뭐 광장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교양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성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김종서 장군묘는 사실 오래전부터 역사 테마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전이초수 역사공원과 마찬가지로 이 공간이 이렇게 완공된다면 이제 세종시의 주요 관광지로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요. 이제 세종대왕과의 그런 관계성도 더욱더 긴밀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세종대왕의 안지를 치료한 그 전의초소 주변에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공장들이 많이 있어서 경관이 좋지 않은데 빨리 이렇게 정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 세종시 그 신도시의 그 옛 지명은 다 없어지고 새로 동 이름을 만들었는데 우리 지역학을 연구하는 그 이재민 박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요. 엄밀히 얘기해서는 사실 다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남아 있죠. 네, 동지역의 이름을 정할 때 두 가지 원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참된 의미를 가지고 예쁜 한글을 쓰자라는 것. 네. 다른 하나는 이제 과거 연기군의 지명도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있는 뭐 이렇게 세종시 내에 다정동, 세롬동, 고운동, 아름동 그리고 이 스튜디오가 있는 소담동 등 한글을 차용해서 동이름으로 구현되었고 네. 그리고 이제 반곡동이라든지 나성동, 종촌동처럼 과거 연기군의 반곡리, 나성리, 종촌리가 새로운 동지역의 이름으로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세종시가 조성되면서 없어진 지명도 있겠지만 있겠죠. 뭐 양활이나 가룬리처럼 없어진 지명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제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아름다운 한글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가치도 함께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원주민들은 원래 그 지명을 선호하거든요. 근데 이제 세종대왕과 관련된 그 한글 도시를 만들다 보니 그 원주민들이 원하는 원래의 지명이 많이 이렇게 없어진 것은 사실 안타깝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라진 지명을 기억이라도 하게 어떤 표시덕이라도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뭐 사실 새로운 미래 정체성을 가진 도시를 하더라도 과거 우리 삶에 대한 기록은 이제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사실은 몇몇 보고서에서 기록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건 어쨌든 연구자들의 그런 언어이고 시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기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세종시 그 지역학 얘기는 여기서 좀 이제 마치고 우리 그 박사님은 뭐 연구하느라고 매일 바쁜데 그 여가 시간 같은 건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여가 시간 저는 사실 주말에는 주로 등산을 조금 하는 편입니다. 예. 뭐 도시 내에 있는 원수산이라든지 전월산이라든지 이런 지역뿐만 아니라 뭐 사실 전이면 지역의 운주산, 예. 금서상 이런 데 좀 다녀왔거든요. 예. 이렇게 다니면서 좀 지역을 좀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효과도 있고 현장에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이렇게 지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좀 많이 다녔긴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여가 시간에 어디 멀리 가나 했더니 뭐 그 공부하러 다니는 거네요. 보니까 지역에서만 지역적인 걸 이렇게 방문하는 거 보니까 역시 그 지역학을 연구하는 사람의 그 어떤 뭐 그 마음가짐 아주 뭐 이렇게 박수 한번 쳐주고 싶은데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네. 예. 그러면은 또 나는 이제 그 공통적으로 항상 이렇게 질문하는 건데 또 죽기 전에 뭐 꼭 이렇게 이루고 싶은 거 있죠? 버킷리스트. 네, 사실 뭐 버킷리스트라고 이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제가 지금 문화 공간과 정책을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모든 시민들이 좀 쉽게 볼 수 있는 교양서를 좀 몇 권을 좀 쓰고 싶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조추현 문화정원이다라고 하면 과거 주민들이 생각했던 문화정원에 대한 기억 그리고 이 공간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예. 과정들 이런 것들을 좀 소상히 기록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톱어볼 수 있는 책을 한 권 좀 쓰고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책 이제 또 뭐 책 많이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거 연구 보고서를 주로 쓰고 있고요. 예. 좀 시민 대중서 같은 걸 좀 쓰고 싶습니다. 그것도 뭐 인물에 관한 책을 쓰지 않았나요? 그거는 이제 연구 총서로 좀 예. 썼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네. 박사님과 뭐 지역학 이야기 또 개인적인 이야기 몇 개 질문하면서 또 벌써 시간이 가서 이렇게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뭐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재밌어서 빨리 간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이 순삭 당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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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우리 이제 시간도 이제 마칠 시간이 벌써 다 돼 가는데 끝으로 우리 그 박사님 뭐 바쁘신데도 나와주셔서 감사한데 그 방송 소감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먼저 즐거웠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 제가 말씀한 부분을 통해서 세종을 다시 한번 더 곱씹어보는 계기가 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노력해서 이제 시민들에게 문화적으로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제 임무를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었고요. 예. 사실 세종시라고 하면 노잼 도시라고 많이 합니다. 뭐요? 노잼 도시라고 합니다. 재미가 노잼 없는 도시? 도시라고 하죠. 예. 대전과 울산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데 예. 네. 어쨌든 그래서 노잼 도시를 벗어날 수 있는 네. 그러한 것들을 좀 정책으로 제안해 보는 계기를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는 세종시 원 주민이지만은 굉장히 희망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지금 뭐 노잼 도시 앞으로 계속 만들어지는 거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도시가 될 것은 확실하고요. 또 우리 이 박사님처럼 이렇게 연구를 하면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오늘 방송 출연 소감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이재민 박사와 세종의 문화, 역사 콘텐츠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유익한 대화를 해주신 이재민 박사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취자님들도 재밌게 들으셨는지요? 임지한의 세종납시유는 세종 FM 98.9 MHz와 OBS 라디오 99.9 MHz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세종 FM 유튜브 임지한의 세종납시유에서 다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노래 김다연의 회령포, 김현식의 사랑했어를 들으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재민 박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든님 떠나가면 어이해 발길에 부딪히는 사랑의 추억 두 눈에 맺혀지는 눈물이여 이제와 생각하면 당신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찾아와 사랑은 기쁨보다 아픔인 것을 나에게 심어주었죠. 사랑했어요. 그땐 몰랐지만 이 마음 다 바쳐서 당신을 사랑했어요. 이젠 알아요. 사랑이 무언지 마음이 아프다는 걸. 돌아서 눈 감으면 잊을까 정든님 떠나가면 어이해 발길에 부딪히는 사랑의 추억 두 눈에 맺혀지는 눈물이여 사랑했어요. 그땐 몰랐지만 이 마음 다 바쳐서 당신을 사랑했어요. 이젠 알아요. 사랑이 무언지 마음이 아프다는 걸. 돌아서 눈 감으면 잊을까 정든님 떠나가면 어이해 발길에 부딪히는 사랑의 추억 두 눈에 맺혀지는 눈물이여 발길에 부딪히는 사랑의